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여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제목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슬로우 에이지, 슬로우 라이프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자, 우리 이든네이처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딱 느끼게 하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죠. 그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보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또 우리 회사 제품의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또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이든네이처라기보다 발효예요. 그래서 발효가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는 100만 가구 식사혁명의 우리의 사업이자 사명이다. 100만 가구 식사혁명.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잘 쓰는 말이 총체적 건강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데 가장 밑바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사람이 건강이란 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이 같이 믹싱이 되어 올바른 건강이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또 그것이 또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에요. 마지막 오늘 할 얘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도 대표님이 강의 때마다 많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슬로우 에이지, 슬로우 라이프. 천천히 넓고 아름답게 살고 멋있게 살자. 이렇게 더 젊고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더 젊고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중에서 아름다운 얘기 하나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이슈죠.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어떻게 해서 마드리드 스페인 쪽으로 135명, 총 135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문에도 많이 났던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라 가나 그 국제공항이 있죠.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제공항에, 우리도 공항에 가면 택시기사들이 쭉 줄 서갖고 이제 손님 기다리면서 막 수다하고 있잖아요. 그 수다를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한 택시 기사가 야, 우리 요새 우크라이나가 뭐 난민들이 난리라 그러는데 우리 있잖아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데리고 올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거기 택시 기사들이 야야 그걸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복이 6,000km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 6,000km란 거리가 얼마만큼 긴 거리인가 상상하실 거예요. 거기 이제 마드리드 공항에 택시 기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야 신청해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9대의 택시와 그 다음에 30명의 기사가 타고요. 이제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실으러 간 거예요. 갈 때 그 경비가 왕복 5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 차에 풀카로 싣고 오는데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6,8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도 이 택시기사들이 전부 다 돈을 내고 하물며 택시기사들 자녀분들이 저금통을 다 깨서 그 6,800만 원을 만들어서 이제 29대의 택시가 빡 가는 5일 걸려서 돌아오는데 그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막 경적을 울리고 난리가 났대요. 이 얘기가 신문에 났을 때 제가 읽어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네.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135명을 아빠하고 오빠들은 다 그 전쟁에 참여하고 주로 아이들과 엄마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다 싣고 돌아오는 5일 동안에 첫날은 굉장히 어색하고 서로 말도 안 통하면서 뭐 의심을 하더래요. 두려워하더래요.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 5일 동안 오는 동안에 서로 친해지고 부둥간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얘기죠. 이 아름다운 것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아름다운 얘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제2막 3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는 회사나 어떤 일을 은퇴하고 난 뒤에 인생 2막이야. 인생 2막은 뭐 60부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직장인들은 50대가 되면은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100세까지 90세까지 오래 살다 보니까 인생의 산막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이막이 어디였던가 산막이 어디였던 걸 느낌이 와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인생의 이막은요. 저는 가정주부로 그냥 애만 키우다가 올부책 장사를 시작한 세상에 나가서 그 판매나 영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걸 견디내면서 인생 이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 그 일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월부 책 판매를 했던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의 이막이었다. 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좋은 만남이 생겨서 이든 네이처와 또 함께 여기 와는 컨설턴트로 일하게 됐다는 계기가 처음 출발이 바로 영업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것이 돌아보면 저의 인생의 이막이었습니다. 자, 제가 또 인생의 산막을 맞이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또 제가 하도 강의 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저의 인생의 산막은 바로 엄마가 없는 손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슬펐지만 지금 이제 한 5년을 키우고 나니까 익숙해졌지만 나의 기쁨이에요. 그 애를 키우면서 너무 배운 것이 많고 하느님이 나한테 이 인생의 산막을 얘를 통해서 전해줬구나.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어떤 기쁨,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긴장하고 더 건강을 유지하고 또 얘가 나를 많이 걷게 만드네. 데리러 가고 데리고 오고 잔소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건강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손녀가 저의 주치어다 생각합니다. 걔 때문에 하루에 7,000보를 걷거든요. 자, 저의 인생 산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름은 핫 에이지라는 건 뜨거운 나이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나이는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책에 보면 핫 에이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정체성의 슬로우 에이지 라이프, 슬로우 에이지, 슬로우 라이프가 바로 이 핫 에이지가 아닌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느낌이 왔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책에서 발견한 겁니다. 핫 에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이지라는 것은 나이죠. 나이를 보면 또 이것도 책에서 제가 카피한 건데요. 나이는 5가지 나이가 있대요. 시간과 함께 나이 먹는 달력의 나이.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에 나오는 나이죠. 저는 1951년 1월 17일입니다. 이것이 저희 달력의 나이입니다. 육체적 수준과 능력의 나이는 건강의 나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서 오픈식 하는데 대표님이 강의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가 나의 삶이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이겠지만 이 건강 나이다. 요즘은 70이라도 건강 나이가 50인 사람도 많고 또 50인 사람의 건강 나이가 70인 경우도 있고 또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 저는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산책을 해보다 보면 왜 그렇게 날씬하고 젊은 엄마인데 몸무게도 한 50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이렇게 막 걷는 거 보면 꼭 뚱뚱하다고 쓰러지는 게 아니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암이 많고 많이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 수준과 능력의 건강 나이가 있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너 입사 동기야? 얼마야? 이러면서 그런 지휘나 입사, 대비 등의 사회적 나이, 이 사회적 나이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가수 정훈이란 가수 있죠. 안개를 부른 가수하고 또 문주란이란 가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10대에 데뷔를 했는데 둘이가 그렇게 싸웠대요. 내가 선배다, 네가 선배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야 주민등록 까봐 이러면서 그 데뷔한 나이를 가지고 둘이서 싸웠다는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 사회적 나이가 또 있으시죠. 직장 같은 데 가면. 자, 그 다음에
다음에 4번과 5번이 오늘 핫데이지하고도 조금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 있죠. 정신적인 나이라는 게 있죠. 아이를 놓고 사는 주부인데도 정신적 나이는 굉장히 어린애처럼 자기 것만 알고 이렇게 정신 연령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도 저도 맞이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나이는 눈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사귀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마음 깊숙이 깔려있는 그 사람의 품격과 지성의 나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평소 때 농담으로 잘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 사람 수준을 몰라.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 사람의 품격적인 정말 그 품격이 보이거든. 그래서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수준이야. 제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깊숙이 깔려 있는 품격과 지성의 나이 이 5개를 보면서 참 공감이 가서 오늘 한번 이렇게 PPT에 넣어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핫 에이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품격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 핫데이지에 공통점이 6가지가 있대요. 이것도 제가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 공통점 6개를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